자, 봅시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번 돌려봐야 될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비교적 어려워요. 지난주 거보다. 지난주 게 이게 어려웠다? 그러면 이번은 약간 곤란하겠죠, 여러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열심히 배우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기본편. 이번 것도 기본편. 다음 주부터 배울 게 여러분들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범위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 2주 동안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문장의 짜임새입니다. 문장편의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로로 필기하는 게 편할 거예요. 문장의 짜임새.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배웠잖아. 오늘은 문장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새를 배우려면요, 문장이 뭔지를 알아야 돼. 문장이 뭘까요? 문장이 뭐래? 문장은 어떤 구조게?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모든 문장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한다? 주어와 서술어. 그치? 그래서 문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술 구조를 갖춰야 돼. 가장 기본이야. 그래서 주술만으로 완벽해지면 그거는 한 자리 서술어였던 거 기억나죠? 완벽해지지 않으면은 두 자리 혹은 세 자리였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문장은요,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어. 하나의 문장은. 그래서 주술만으로 완벽하잖아? 그럼 한 자리 서술어. 그 경우에는 완벽한이라고 하겠죠. 근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성분도 들어와야 완결된 내용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문장이 생각보다 이 구조를 완벽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주로 누가 생략이 되냐면 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펴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러면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름 완결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은 주어 생략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서술어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주어는 자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생략을 하기 때문에 수어를 찾는 게 훨씬 더 문장을 분석하기에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늘 문법을 배울 때 갈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혼문장, 경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험 때 1차 고사 때 혼리불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혼리불이 뭐야? 한 겹짜리 이불이잖아, 그치? 그래서 혼문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술 구조가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한 겹짜리 문장인 거야. 그래서 주술 구조가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래서 주어도 하나, 서술어도 하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술 구조 하나. 자, 그럼 견문장은 뭐야? 한 겹, 두 겹, 세 겹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주술 구조가 두 번 이상 나오면은 견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이상이야. 한 번만 나오면은 한 겹짜리, 혼겹,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두 번 이상 주어, 서술어 구조가 나오면은 견문장, 겹치는 거니까 계속해서 문장을 겹쳤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혼문장은요 별로 어려울 게 없어. 그냥 하나짜리 문장이니까. 근데 어려운 건 뭐야? 견문장이야. 왜냐면 여러 겹이 겹쳐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겹쳐있느냐가 또 분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분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문장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긴 문장 관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희미하게 한 중3 때쯤 배웠던 기억이 미묘하게 날 거야. 언젠가 내가 이런 걸 배웠던 것 같긴 해. 어려웠던 기억이 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구조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상의 차이가 있냐? 되게 가시적이에요, 여러분들. 이어진 문장은 말 그대로 문장 두 개가 열차처럼 이어져 있어. 그냥 끊기가 너무 쉬워. 반뚝 잡으면 돼. 근데 안긴 아는 문장은 어떤 애냐면요, 마치 액자식 구조가 떠오르는 듯한 겉에 있는 문장과 속에 있는 문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어진 문장은요, 그냥 반만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을 선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영어 문법을 배울 때 배웠을지도 모르는 단어예요. 선행절.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선행이라고 해요. 그럼 뒤에 오는 건 뭐겠어? 뒤에 오는 거니까 후행절. 그래서 선행절과 후행절로 발이 딱 갈라집니다. 이어진 문장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배울 것 중에서. 아는 문장이랑 안긴 문장의 관계야. 우리가 예를 들어 엄마가 여러분을 안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그럼 엄마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얘도. 겉에 있는 애가 문장을 아는 거야. 그래서 겉에 있는 애가 아는 문장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는 뭐야? 겉에 있는 문장한테 안에 쏙 들어가게 안긴 거죠. 그래서 얘는 안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상으로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관계는 아는 문장, 그 안에 안긴 문장이 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절의 형태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아는 안긴 문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어진 문장을 한번 나눠볼 겁니다. 다시 한번 분류할 거예요. 자, 이어진 문장은 또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어. 영원히 쪼개지는 것 같죠? 자, 첫 번째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야.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으면 대등하지 않게 이어진 문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린 이거를 종속적이라는 말로 쓸 거예요. 종속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등하다라는 건요, 어차피 이어진 문장이잖아. 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가 대등한 거야. 평등한 거야. 그래서 이 둘의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둘은 굉장히 대등한 관계니까. 누가 먼저 앞에 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뒤바꾼다 하더라도 문장 자체에서 의미 변화가 생기면 돼야 돼.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 변화를 하잖아. 그랬을 때 내용이 계속 유지돼. 문장 전체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아. 그거 좀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왜냐면 굉장히 유사하니까. 이게 대등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졌다는 건 그런 거야. 선행절과 후행절이 위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 그럼 종속적이라는 건 뭐겠어? 그 반대여 말이죠. 선행절과 후행절에 위치 변화가 생기면 내용이 유지가 안 됩니다. 아예 다른 문장이 돼버리거나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왜냐하면 둘은 대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비슷한 애들이 아니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아예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 영원히 분류를 하게 돼요, 우리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종류 세 가지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쉬워요. 나열입니다. 내가 문장을 쭉 나열하는 거야. 선행절과 후행절을 일종의 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요, 순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렇죠? 우리가 순행, 역행할 때 그 순입니다. 순접이라고 불려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겨울은, 여러분 겨울에 뭐예요? 눈이 오면 눈싸움 와서. 여름에는 뭐예요? 여름에는 바다든 어디든 가서 물놀이를 할 겁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 분석의 기본은 무조건 서술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술어를 찾고 들어갈 거야. 자, 일단은 서술어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또 한다. 그럼 이 하고의 주체는 뭐야? 누가 해? 나든 누구든 할 거야, 그치? 근데 문장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생략된 거야. 여기 지금 주어 자리가 생략된 거야. 이거는 주어가 누구야? 생략돼 있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쵸? 그래서 지금 이게 수러, 이게 주어, 이게 수러, 이게 주어. 그러니까 주술 구조가 두 번 내려왔네. 그러니까 견문장으로 가야죠. 그리고 견문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문장을 내가 잘라보는 거야. 서술을 기준으로. 그래서 잘라봤더니 어떻게 돼? 반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요 형태네. 그치? 그래서 앞에가 선행절, 뒤에가 후행절이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뭐 해보면 돼? 순서를 바꿔보면 돼.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한다. 내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구나라고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계절마다 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접, 나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역접 가야죠. 순접했으니까. 그렇죠? 대조로 갈 겁니다. 역접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역접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5월 연휴 잘 쉬었죠? 저는 학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휴가를 못 갔으나 학생들은 잘 놀다 왔죠, 여러분? 학생들은 휴가를 갔다 라는 문장을 볼 거예요. 자, 서술어 찾자. 서술어 어디 있어요? 갔으나. 잘했습니다. 이 갔으나의 주체 누구야? 나. 이게 주어네. 그러면 그치? 주어에 지금 뭐 했어? 보조사 는 더한 거네. 그럼 그 다음 서술어 이거죠? 갔다. 누가 갔어? 학생들. 이게 주어네. 그쵸? 자, 그러면은 를 붙은 거 자연스럽게 우리 목적어 처리해 줘야지. 목적격 조사니까. 그럼 얘는 뭐야? 못. 얘는 뭐게? 못이 뭘 꾸미는지 알아. 못이 뭘 꾸며? 가스나를 꾸며. 그럼 얘는 무슨 어? 부사어. 그래서 못은 부사어예요. 얘가 서술어. 가스나가 서술어고 부사어가 못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내용상으로 대조가 돼. 그리고 주술 구조 2번씩 나왔지. 그러니까 병문장. 그 중에서도 반으로 자르기 가능하니까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순서를 바꿨을 때 내용이 변하잖아. 학생들은 휴가를 갔으나 나는 휴가를 못 갔다.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내용이 대조되고 있으니까 대조.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하시면은 할만해요, 이것도. 진짜요? 자, 그 다음 선택. 여러분, 이어진 문장은 어려우면 안 돼. 왜냐면 뒤에 게 더 어려워. 남긴 문장 하는 문장이.
자,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자주 하는 말이야. 밥을 먹든지 빵을 먹어라. 뭐라 그냥 과자 같은 걸 먹지 말고 밥을 먹든지 아니면 빵을 먹어라.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저는 제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데 나도 이런 말을 들어요. 자, 봅시다. 서술어 어딨어요? 먹든지. 주어 뭐야? 밥? 주어는 누가 먹는지 아직 안 나왔잖아. 생략. 그럼 밥은 뭐야? 을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그치? 이것도 서술어네. 그치? 주어 있어 없어? 생략 주어. 이거는 을 들어갔으니까 목적어. 그래서 주술 두 번 나왔으니까 경문장. 그리고 반으로 자르기 가능하니까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뒤집었을 때 내용이 변하지 않아. 빵을 먹든지 밥을 먹어라.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 선행, 후행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택 2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걸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냐? 여러분들 맨날 틀리는 맞춤법이죠. 든지와 던집니다. 이제 우리 이거 배웠으니까 틀리면 안 돼. 든지랑 던집니다. 자, 든지, 던지. 배웠으니까 이젠 틀리면 안 돼요. 든지랑 던지 헷갈리면 한 명씩 틀리는 거야. 자, 이 든지는요, 여기서 이미 나오는 거죠. 선택을 물어보는 거야. 그치? 선택을 물어보는 거야. 이거 할 건지 저거 할 건지 골라. 라는 거죠. 5월이죠, 영어 지금. 근데 던지는 뭐예요?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 이거야. 밥이 어찌나 맛있던지 할 때 과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 회상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과거 회상과 선택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이미 확인을 했겠지만 고, 은하, 든지는 전부 다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서술어라는 거는 용어의 활용형이잖아. 그치?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간이랑 어미를 나눠야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때 뒤에 붙는 고, 은하, 든지는 다 뭐예요? 미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어미들은 우리가 이 연결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등적 연결 어미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봅시다. 우리 하고의 기본형은 하다지. 그럼 어간은 하죠. 그럼 하 뒤에 붙는 건 다 뭐예요? 어미예요. 그쵸? 고가 어미네 그러면. 그치? 그럼 가스나 이건 뭐야? 기본형 가다지. 어간 뭐야? 가지. 그럼 가 더하기 앗 더하기 은하지 이거. 그럼 앗은 과거, 과거 시제, 성어말 어미지. 그럼 뒤에 붙는 은하가 뭐예요? 어미,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거는 먹다의 기본형 먹, 어간에다가 든지를 붙인 거죠. 그럼 얘가 뭐예요? 어미, 연결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은하. 하고가 아니죠. 고죠. 하는 어간이니까 고, 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든지. 이거는 뭐예요? 어간 뒤에 붙는 어미야. 어미라는 거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지. 위치상의 이름과 기능상의 이름. 그쵸?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간 뒤에 붙는 어미니까 위치상의 이름과 기능상의 이름을 두 가지 가질 수 있어. 보면 어때? 일단 위치상으로는 각 단어의 제일 끝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단어의 끝 한자로 하면 말. 그래서 얘는 위치상으로 어마어미. 맞아요. 잘했어요. 그럼 기능상으로는 뭐야? 무슨 기능을 해? 문장끼리 이어질 수 있도록 접속시켜줘서. 그쵸? 그래서 얘는 대등적 연결어미예요.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인데 어떻게 연결? 두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지게끔 연결해줘. 그래서 등지, 은하, 고 이건 전부 다 대등적 연결 어미이자 엄한 어미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미만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장을 할 때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자. 걔는 끝입니다. 종속으로 갈 겁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5개 배울 거예요. 5개 배울 건데 여러분 이거 명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명칭을 물어보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5개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배경을 작용하는 거야. 상황과 배경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학원에 온 거야. 이 학원에 왔어. 그랬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사람이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오름에 왔어. 오름에 왔어. 왔는데 어때? 사람이 없었다. 저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었다. 이 문장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문장 서술어부터 찾아보자. 누가 봐도 뭐가 서술어야? 갔는데. 그렇지? 그럼 간 건 누구야? 주어 뭐야? 주어가 뭐 나가거나 아무튼 뭔가 있게 하겠죠. 그런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주어가 생략됐네. 그럼 오름에는 뭐야? 위치를 나타내는 필수까지가 어쨌든 부사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수 부사어서 어디에 가다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쪽 문장에서는 서술어 이거. 주어는 뭐예요? 없는 건 누구야? 사람. 이게 주어지. 그쵸? 그러면은 주술 두 번 나왔으니까 병문장.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둘이 순서 바꾸면은 말 돼야 돼. 사람이 없는데 오름에 갔다. 문장 의미가 바뀌죠. 그럼 대등하지가 않네. 종속으로 와야 되네. 그러면은 앞에 문장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선행절이 뭔지 봐야 돼. 이건 지금 선행절이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하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오름에 와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 약간 감이 잘 안 와. 상황 배경이 뭔지. 대신에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천천히 따라와 볼게요. 자, 그 다음 쉽습니다. 이유와 원인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자, 이유와 원인, 즉 선행절이 이유와 원인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금요일에 어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왔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슨 일이 생겼죠? 체육대회가 취소됐죠. 연기가 아니고 취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취소됐다. 취소됐다. 슬픈 이야기죠. 자, 한번 봅시다. 누가 서술어? 와서. 잘했어요. 뭐가 왔어? 비가 왔어. 얘가 주어네. 그럼 너무는 뭐야? 부사. 얘 못 꾸미는데? 많이를 꾸미지. 부사어를 꾸미는 부사어야. 그럼 많이는 뭐야? 그치? 와서를 꾸미니까 부사어야. 그쵸? 그 다음 문장으로 가자. 서술어 뭐야? 취소됐다. 뭐가? 그치? 얘가 주어예요. 체육대회. 그쵸? 그래서 주술 두 번 나오니까 병문장 반으로 딱 갈라지니까 이어진 문장. 그런데 둘이 순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체육대회가 취소돼서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이건 뭐 내 심정을 배변하는 기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앞에 붙는 선행절이 뭘 나타내? 후행절의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원에 속하는
번역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 다음은 조건과 가정이에요. 뭔가 익숙하지 않나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 조건문, 가정문 이런 거 배우죠. 둘 다 뭐야? if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장들은 영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if로 번역할 수 있으면 조건 가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10시, 22시가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은 집에 가야 되죠. 그쵸? 그들은 집에 간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10시 이후에는 학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막 12시 넘어서까지 다 학원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학원에 그래서 10시 넘어서 불이 켜져 있잖아?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와요. 쟤네 법을 어긴다고 신고가 들어와. 그래서 잘 나가는 학원들은 견제를 받아. 되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칼같이 10시에 보내줘야 돼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떤 예외냐면은 학원이 독서실 인가를 가지면은 12시까지 가능해. 그래서 왜 큰 학원들 있잖아. 종로학원, 청소학원이랑 재수학원 있죠. 거기는 시험 일부가 독서실이야 그냥. 그래서 거기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안 돼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공부할 생각 하지 말고 10시까지 열심히 하고 가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문장 한번 보자. 자, 앞문장 서술은 뭐예요? 되면 잘했어요. 되면 주어는 22시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되다 아니다지 보어가 필요한 문장이지. 22시는 보어예요. 왜냐? 시간이 22시가 되면 이에요. 그래서 앞에 주어 생략이야 이거. 요런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 왜냐면은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 근데 보어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보어가 돼야 돼. 보어입니다. 서술어. 요런 함정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4.5점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들은 집에 간다. 서술어 뭐예요? 간다. 주어 뭐야? 누가 가? 그들. 주어죠. 집에는 그럼 뭐예요? 부사어에가 붙었잖아. 그치? 이 문장은 그래서 주술 나왔으니 견문장. 그리고 정확히 반으로 가름이 가능하니까 이어진 문장. 그런데 순서 바꾸는 건 안 되지. 그들은 집에 가면 22시가 된다. 다른 내용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쵸?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선행절이 뭐예요? 조건 가정에서 if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앞에가 조건 가정, 후행절의 조건이자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요, 약간 감이 잘 안 오는 말이 생겨. 뭐냐면 양보야. 이게 뭔 말이야? 선행절이 어떻게 양보를 하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문장으로 감을 잡는 게 빨라 이거는.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비가 올지라도 집에 갈 것이다. 자, 그럼 학교가 끝났어. 근데 옷이 안 가져왔는데 비가 겁나 나. 집에 안 가고요? 그럼 가야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상황이야. 비가 올지라도 집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보해서 후행절의 것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어느 정도 오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치면 올도 wouldn't의 느낌인 거예요. 약간 감이 오나요?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서술어가 뭐야? 올지라도 뭐가? 주어. 그렇지. 비가. 그 다음 이거는 서술어가 뭐예요? 서술어가 생략이 돼? 갈 것이다일까? 것이다일까? 것이다죠. 누가? 주어가 생략. 그러면 집에는 뭐야? 부사. 갈은 뭐야? 의존명사인 것을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지? 관형
접니다. 왜 관용어야? 가다라는 기본형이 있는 동사에 관형사형전성어비 리을을 붙여서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잖아. 그치? 품사는 동사, 문장 성분은 관형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은 목적, 의도예요. 자, 목적, 의도야. 그러니까 선행절이 목적이자 의도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쉬워요. 공부를 하러 어디로 가? 오름으로 가. 오름에 갔다. 자, 봅시다. 서술어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서술어 하러. 주어는 누가 해? 상대야. 그럼 공부 을은 뭐야? 을이 있으니까 목적어. 자, 그 다음 문장 갔다. 서술어서. 얘가 서술어. 그럼 누가 가? 주어, 생략. 그쵸? 그래서 주어가 생략이 되고 오름에는 뭐예요? 부사어. 그쵸? 그래서 주술 두 번 나오니까 변문장 단어로 가름이 가능하니까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 순서 바꾸면은 말이 안 되지. 오름에 가러 공부를 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근데 선행절이 포행절의 목적이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어진 문장의 8가지 종류를 전부 다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쉽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웠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을 조금 더 빡세게 하셔야 돼. 그죠? 슬픈 일이죠. 근데 여기까지가 그나마 쉬워. 이어진 문장이 그나마 쉽고요. 아는 문장, 암긴 문장은 약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뇌를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뇌를 정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어서 바로 아는 문장, 암긴 문장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하는 줄 알았어. 25번. 아니 여순이 자 여러분 책 펴세요. 그만 떠들고. 자, 그만 떠들고 책 펴세요,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짚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보완해 줄게요. 우리 아까 고, 으나, 등지는 뭐였어? 대등적인 연결어미였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봐야지. 는데, 아서, 면, 라도, 러. 이건 더 뭐였을까? 어떻게 연결돼? 종속적으로 연결어미. 그치?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쪽 라인은 다 종속적 연결어미. 얘네는 대등적 연결어미. 그리고 둘 다 공통적으로 어말, 어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는데 와서 대면이요. 는데 아서죠. 면. 당연히 어가는 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아는 암긴 문장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이어진 문장보다는 종류가 적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종류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상 여러분들 의문 변동이 훨씬 쉽다는 게 무슨 말인지 슬슬 감이 오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 중에 제일 쉬운 게 처음으로 배우는 의문편이라는 게 진짜입니다. 그거 그냥 외우면 되잖아. 그쵸? 물론 이것도 그냥 외우면 되지만 생각보다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들도 역시나 쉽지 않을 거다. 특히 3본부는 수능 특강까지 범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3 수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아예 수능 특강 범위가 명확하게 나왔잖아. 그쵸? 그래서 문장편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번에 그 작은 단음처럼
여러분들 100점 못 먹게 하려고 내는 문제 그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가볼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어진 문장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선행절과 후행절이 나란히 병렬적으로 배치된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그런데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의 관계는 겉에 아는 문장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안긴 문장이 쏙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어진 문장은 주어, 수어의 구조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이 주어, 그리고 안긴 문장이 주어, 그리고 안긴 문장의 수어, 그리고 아는 문장의 수어 이런 식으로 주어, 수어의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런 거 중학생 때 배우기 배웠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 깊숙이 잠재워져 있는 그 문법 지식을 꺼내 오시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딱 5가지만 배울 거야. 정치 종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은요. 어떤 게 있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러니까 겉에 문장 안에 명사절이 안겨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절이 뭐예요? 절이 뭐예요? 맞아요. 주어, 서술어 구조가 바로 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우리? 주술 구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은 사실은 하나의 문장 구조 같은 거야. 그래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병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게 주어, 서술어의 구조라는 거. 그래서 주어, 서술어 구조를 가진 절이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구조가 2번 이상 나온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가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건요. 문장 내에서, 커다란 문장 내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품사 때의 기억을 떠올려야 돼. 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요? 이어쓰기 없이? 조사가 붙죠. 그럼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야? 관형사 또는 관형어, 문장성분사건, 그치? 그래서 관형어 그리고 명사 절 그리고 조사의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모든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해. 그럼 관형어는 명사절을 꾸며주고 있을 거고 이때 명사절은 일종의 체험 역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조사가 만약에 격조사가 붙어. 그러면 명사절 더하기 격조사는 또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명사절 뒤에다가 목적격 조사인 을을 붙여. 그럼 걔는 목적어가 되는 거야. 절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뒤에 붙는 조사가 격조사가 될 경우에. 자, 이거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혼란에 빠져 있다는 걸.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문으로. 자, 예문으로 하나 들어가 보면요. 그냥 무난하게 갑시다. 우리도 그가 돌아왔음을 확인했다 라는 문장을 한번 볼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뭐 같아? 이 문장 전체의 서술어 확인했다 같죠? 그래서 확인했다가 누가 봐도 서술어야. 그러면은 그 확인했다는 주체는 누구야? 우리는 그쵸? 우리도 그쵸? 그래서 이게 서술어. 이게 뭐야? 주어.
누구의 주어? 이거. 이 서술어의 주체가 얘야. 그치? 근데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또 보니까 서술어, 주어, 구조가 또 있어. 그쵸? 얘도 서술어야 보니까. 돌아온 건 누가 돌아와? 얘가 돌아와. 그치? 얘도 주어야. 이 둘이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주술 구조 안에 주술 구조가 또 안겼네. 그러면은 한 문장 내에서 주술 구조가 2번 나왔으니까 겹문장. 그리고 형태가 문장 안에 문장으로 들어갔으니까 안긴 문장. 그럼 이 안긴 문장의 형태를 다시 한번 보자. 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도 이것을 확인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얘가 뭐예요? 안긴 문장인 거야. 을을 포함하면 안 돼. 을은 그냥 조사니까.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이야. 근데 목적어의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야? 목적어의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온 거야.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었잖아. 요 형태야. 명사절 더하기 조사의 형태야. 명사절 더하기 목적격 조사를 했더니 뭐예요? 체험 더하기 M격 조사. 체험 더하기 목적격 조사.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명사절이고요. 그리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해? 목적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명사절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전성어야 저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음, 그리고 기. 이 세 개가 명사처럼 동사, 형용사를 용어를 바꿔주는 전성어라고 봐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예쁜, 빠르게 할 때 부사형 전성어미 또는 관형사형 전성어 배웠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얘는 원래 형태는 뭐야? 돌아오다잖아. 그치? 기본형인 동사를 뒤에 어미를 바꿔줘서 명사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예쁘다에서 어미를 니은으로 바꿔. 그러면 예쁜이지. 그래서 얘가 원래는 형용사인데 문장 내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잖아. 얘도 똑같아요. 얘도 원래 돌아오다인데 음을 붙여준 거야. 돌아오다음이잖아. 그치? 음을 붙여줘가지고 명사가 원래 아닌데 문장 내에서 명사인 척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게 명사형 전성어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볼 거야. 이 문장이 지금 음으로 끝나 있잖아. 명사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의 원래 문장 형태가 뭐였는지 생각해봐야 돼. 그가 돌아왔음. 이 원래 문장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기본형으로 가야지. 그가 돌아왔다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남긴 문장은 그가 돌아왔다야. 이 돌아왔다의 기본형은 뭐야? 돌아오다야. 그쵸? 그리고 얘가 안긴 문장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돌아왔음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둘을 비교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돌아오다에서 어디까지가 어간이에요? 돌아오까지. 달을 빼야 되니까 기본형에서. 어간, 미에요. 그래서 이 돌아오다를 분석하면 어떻게 돼? 돌아왔다를 분석하면 미안해요. 돌아왔다를 분석하면 오라는 어간에 과거 시제 어미 at에다가 종결어미 다가 붙은 거야. 평소형 종결어미 다. 그쵸? 자,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은 얘는 아까도 봤죠? 어간이죠. 이거는 뭐야? 어간 뒤에 붙는 거니까 일단 둘 다 어미야. 근데 어미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했죠. 얘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뭐야? 아예 끝에 있지가 않잖아. 그치? 어말어미는 아니야. 그럼 뭐야? 어말어미보다 하나 앞에 있지. 선어말어미야. 먼저 오는 거니까. 그쵸? 위치상으로는 선어말어미고요. 얘는 뭐야? 끝에 있으니까 어말어미야. 그럼 기능상으로는 뭐야? 얘는 과거 시제를 보여주고 있잖아. 그치? 과거 시제어미야.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맛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다는 뭐야?
있네. 그치? 근데 평서문으로 끝내고 있죠. 그래서 종결어미 중에서도 평서형 종결어미야. 그쵸? 평서형 종결어미로 끝난다라고 봐야 돼. 자, 이게 기본 문제야. 이게 기본 문제 형태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명사절로 바꾸었을 때는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아요. 돌아오까지는 같아. 왜? 어간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똑같이 과거 들어가. 다른 건 뭐야? 어말어미의 형태가 다른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어떻게 똑같아. 얘도 똑같아 이거랑. 뭐가 달라? 얘만 달라. 보니까 어때? 위치상으로 단어의 제일 끝에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어말어미야. 공통점이래. 어말어미야. 그런데 얘의 기능은 문장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야. 이 절을 문장 내에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게 얘의 목적이야. 그럼 얘는 뭐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봐야 되는 거야. 얘는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성어미라는 건 어쨌든 용언의 활용에서 쓰이는 거야. 어감은 일단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성어미가 쓰였다는 거는 용언을 활용시켰다는 거고, 용언을 활용시켰다는 건 예전이 뭐야? 품사가 동사, 형용사라는 거야. 품사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얘가 아무리 명사인 척 해도 여전히 뭐라는 거야? 품사상으로는 돌아온다니까 동사라는 거야. 그게 어미의 역할이에요.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왜냐면 어미라는 말 자체가 이미 용언의 활용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애초에 용언이기 때문에 그 용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품사 변형이 안 돼. 품사 변경 같은 거 못해요. 어미니까. 왜? 품사를 바꾸려면은 품사는 뭐야? 하나의 단어잖아. 단어의 활용으로 들어가야 돼. 단어의 활용은 뭐야? 어근접수잖아. 어감문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품사 변경이 안 돼요. 왜냐면 용언의 활용 같으니까. 어차피 용언이야. 활용을 아무리 해도 용언은 용언이야. 그리고 동사, 형용사 그대로인 거야, 품사는. 그래서 품사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늘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 전성어미는 절대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태상으로 뭐야, 지금? 형태상으로 명사의 형태는 맞아. 그러니까 어때?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뒤에 뭐가 붙어? 을이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거야. 명사의 형태는 맞아. 명사인 척 하는 거야. 근데 본질은 변해 안 변해? 어미니까 안 변해. 명사의 형태는 맞지만 명사는 아니야. 여전히 동사인 거예요. 왜냐면 어미니까 붙은 게. 그쵸? 그래서 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맞으나 명사라고 품사가 바뀌진 않아. 계속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명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그럼 품사는 뭐냐? 품사는 당연히 여전히 뭐야? 용언이야. 동사, 형용사야.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 형용사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용언이라고 부르잖아. 용언은 누구 수식거나? 용언 수식하는 거 누구야? 헷갈리면 안 돼.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 그쵸? 그래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장, 아는 문장 할 때 땡땡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잖아. 거기에 붙는 어미는 다 전성어미야. 품사가 안 바뀐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바로 뭐다? 저거, 명사형 전성어미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다면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서술어에, 안긴 문장 서술어에 쓰였는지 봐야 돼. 이건 뭐라 그랬어? 방금 이야기한, 그래서 음이죠. 미음 또는 또는 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미음, 기의 형태로 끝나는지 확인하셔야 한다. 얘는 지금 음으로 끝나는 서술어가 그대 명사절인 거야. 이해되시지?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나와. 근데 우리 이제 관형절, 관형어, 관형사형 전성문이 너무 많이 했어. 이제는 슬슬 감을 잡을 때가 됐다. 자, 그래서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갈 거야.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근데 여기서 은근 오답이 많이 나온다. 왜 많이 나오는지 이따가 예문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자, 관형절이라는 건요. 안긴 문장, 한 문장이 안겨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관형어니까 체연을 수식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여기. 관형절이 명사절을 수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볼게요. 예문을. 우리는 피아노를 잘 치는 그를 부러워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 서술어 뭐 보여? 서술어 뭐가 보이죠, 여러분? 부러워했다. 너무 잘 보여. 누가 부러워하는 거야? 우리, 그치? 이 둘이 뭐야? 첫 번째 주술 관계. 가장 큰 관계. 그럼 이 안에도 뭐가 있어? 서술어가 있겠네? 뭐가 있어? 치는, 그치? 여기 있네. 피아노 잘 치는 건 누구야? 누가 잘 쳐? 그지? 여기 있어, 없어? 주어. 얘는 이 문장의 목적어야. 얘는 뭐야? 주어가 없어. 생략된 거야. 왜? 여기 있잖아. 생략된 거예요. 이거 주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가 뭐예요? 하나의 절이야. 무슨 절? 관형절. 얘가 뭘 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글을 수식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쵸? 글을 수식하고 있잖아. 이 문장 전체가. 그래서 얘가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예시 하나만 더 볼게. 이거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눈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 서술어 뭐야? 있다. 뭐 근데 주어는 뭐야? 사과지. 사과가 있대. 그치? 얘가 주어고 얘가 서술어나. 서술어나 더 있지 어때? 빨간이 서술어예요.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생략돼? 사과가 빨갛다라는 문장이 생략된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포즈는 무슨 역할? 사과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관형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식하는 성분 있지. 수식하는 요 명상, 체연이 안긴 문장의 주어랑 같잖아? 그럼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뭐야? 사과가 빨갛다. 이 문장은 원래 뭐야? 그는 피아노를 잘 친다. 이거였겠죠. 수식하는 성분과 같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야.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관형절인 걸 알려면 마찬가지로 표시가 하나 필요하잖아. 이게 관형절인지 어떻게 알아? 명사절인 것처럼, 명사절처럼 무언가 힌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관형사형 전성어를 찾아야 돼. 우리 관형사형 전성어이 지난주부터 계속했죠? 이게 기억에 나야 돼. 그래서 얘는 관형사형 전성어가 안긴 문장에 서술어이 있어요. 붙어 있어야 돼. 뭐가 있겠어? 많잖아. 그치? 니은도 있고 빨간할 때 니은도 있고 은도 있고 는도 있고 을도 있고 엄청 많아요. 니은도 있고 또 잘 치는 뭐 은도 있고 은이 있다는 건 은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을도 있고 패스 이런 거죠. 이거 목적격 조사 아니에요. 전성어이에요. 이런 것들 등등 엄청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성어미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보셔야 돼. 이해되시죠? 내 같은 경우에는 뭐야? 형용사가 지금 뭐가 붙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관형절 했으니까 세트로 누가 나와? 부사절 나와야지 이제. 보통 관형과 부사는 거의 세트죠.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것까지 하면 절반 이상 한 거야.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요것도 예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바로 예문을 보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빨라. 예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보았다. 자, 이 문장 전체 서술어 뭐예요? 보았다. 누가 봤어? 우리가. 그럼 주어는 얘네. 그쵸? 이렇게 관계가 묶이네. 또 서술어 뭐 있어? 핀. 잘했어요. 뭐가 폈어? 꽃이 폈어. 그치? 이렇게 또 묶이네. 그래서 어떻게? 얘네 둘이 묶여. 그래서 누굴 수식해? 것을 수식해. 그쵸? 또? 서술어 또 뭐 있어? 예쁘게. 잘했어요. 뭐가 예뻐? 뭐가 예뻐? 그치 예뻐. 그치? 이렇게. 얘도 서술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색깔을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한번 더 안겨.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뭐야? 꽃이 예쁘다야. 근데 어미를 뭘로 바꿔? 부사형 전성어미 개를 붙여가지고 부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부사절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해? 누구를 꾸며? 핀을 꾸미는 거 얘들아 이거? 핀을 꾸며. 그래서 부사어가 뭘 꾸민다고 했어? 용어뿐만 아니라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 꾸민다고 했지. 얘를 꾸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뭐야?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파란 책은 꽃이 예쁘게 피었다. 원래 문장 이거지. 근데 뭐야? 어미를 일부러 바꿨어. 그래서 누구를 꾸며 지금? 것을 꾸며. 관형어가 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얘도 관형절이 뭐해? 의존명사인 것을 꾸며주는 관형어가 된 거야. 두 번 안긴 거야 이거 지금. 안긴 문장 안에 안긴 문장 또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가 있겠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는 힌트를 줄 수 있는 부사형 전성어미를 찾아야 돼. 뭐겠어? 방금 봤잖아. 뭐야? 개. 또 도로. 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자. 예외 예문 하나 더 볼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그래도 절반 이상 하는 거야, 얘들아. 응? 맞아요. 부사절에서 꽃이 예쁘다에서 어미를 개로 바꿨잖아. 부사형 전성 어미로. 자, 그 다음에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자, 서술어 뭐예요? 내린다. 뭐가? 비가. 그치? 주어. 이렇게 연결돼. 또 어디서 서술어? 뭐가 없어?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는 조금 난감한 문제가 있어. 뭐냐면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부사절이야. 별거 없어. 그런데 조금의 깁스를 하게 되잖아? 조금 난감해져. 왜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부사형 전성어미 말고 부사화 정리사인 이를 배웠던 기억이 날 거야. 빠르게 빨리 하면서. 그쵸? 얘도 어때? 업 다음에 이가 붙었네? 이거 부사화 정리사예요. 근데 전미사가 붙으면 어떻게 돼? 품사가 바뀌잖아. 품사가 바뀌면 얘는 뭐가 돼? 얘는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럼 부사가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원래 뭐가 돼야 돼? 서술어가 한 번 나오는 홈문장이 돼야 돼. 근데 그럼 얘는
혼자 동떨어지게 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외로 돼요. 부사와 정미사가 붙어도 이거는 부사절로 인정하는 예외예요. 얘는 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부사절이 예외야. 부사와 정미사, 다른 말로 부사파생 정미사 2가 붙더라도 얘는 부사절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생각 안 하면 답을 깨고 넘길 수 있어. 근데 깊게 생각하면 약간 헷갈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부사지만 예외적으로 부사절로 요 문장 자체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얘를 꾸밀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는 이거 부사형 전성어미인 이거 3개 기타 등등 그거 말고도 부사와 정미사인 이 역시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2가 들어가요. 근데 아마 이렇게까지 심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요. 부사와 정미사입니다. 특이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 쉬운 거밖에 없어. 안심하세요. 진짜 쉬운 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 처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처술절을 아는 문장 진짜 쉬워. 자, 이거는요 처술절을 아는 문장에 다른 이름이 있어. 자, 우리가 아까 부사절은 수식하는 게 늘 같잖아. 용언, 그리고 부사어, 관형어, 문장 전체. 자, 그럼 서술절은 뭐야? 우리 서술어의 기능이 뭐였지? 말 그대로 서술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서술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서술절 자체가 뭐가 돼? 서술어가 된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으로 가볼게요. 바로 예시 문장으로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자, 넘어가 볼게요. 토끼가 귀가 길다 라는 문장이 있어. 자, 서술어 뭐야? 길다. 그치? 그럼 뭐가 길어? 토끼가 길어? 귀가 길어? 귀가 길지. 얘가 주어야. 그럼 뭐야? 이렇게 연결돼.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주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보호 안잖아. 그치? 얘도 주어예요. 그럼 얘 도서는 뭐야? 얘 도서는 이 귀의 전체입니다. 귀가 길다가 서술어야. 이겁니다. 그래서 서술절이 지금 뭘 하고 있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전체가 서술어야. 그래서 얘는요, 이 문장을 통해서 눈치챘겠지만 주어가 2번 연속 나오는 것처럼 보여. 서술어 한 번인데. 그렇게 보여. 그래서 얘는 별명이 있어. 얘는 그래서 이중주어문이야, 별명이. 주어가 이중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여. 별명이 이중주어문이야. 그래서 모양이 특이해. 그래서 다른 애들처럼 주어, 수어가 아니고 주어, 수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왜? 그 뒤에 있는 주술이 뭐야?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라서 그래요.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마치 주어만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중주어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슬프게도 특별한 표지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티가 잘 나지 않나? 서술어에게? 특별한 표지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거 진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 홍문장 중에서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이 헷갈려요. 그쵸? 동생이 사수생이 아니다. 왠지 걔도 이가 2개 붙으니까 얘 같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인지 꼭 확인해야 돼.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이고 뒤에 이가 2번 나오잖아. 그럼 걔는 그냥 홍문장이야. 주어, 보어, 서술어. 근데 되다 아니다가 아닌데 이가 2번 나와. 그럼 걔는 주어, 수어니까 서술절인 거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거까지 하고 쉴 거야. 진짜 마지막. 이거 진짜 쉬워요. 지금까지 쉽다고 하는 게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진짜 쉬워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 여러분 이거 인용절은요. 잘 기억해봐. 왜냐면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이거. 높임, 시간, 피동사동, 부정, 인용할 때 거기 들어가. 인용이 들어가. 특히 조심해야 돼. 자, 이거 예시로 한번 들어가자. 선생님
선생님께서 큰 다음부터 딱딱 집어넣고 수업이 끝났어 라고 말하셨다. 여러분의 소망이죠. 수업이 끝났어 라고 말하셨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용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뭐냐면은 끌어오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끌어와서 쓰는 절이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오면 돼. 너무 어때? 누군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서 쓰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어때? 서술어 말하셨다에 주어두고 선생님께서, 그치? 이렇게 둘이 연결이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또 뭐야? 끝났어의 주어 이 아래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뭐가 보여? 큰 따옴표 둘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주어 혼자 뺀색깔 가져네. 주어 수러죠. 서술어. 그럼 이거 뭐야? 라고. 뭐야? 띄어쓰기 없이 그대로 붙였어. 그럼 뭐밖에 없어? 조사. 잘했어. 조사야. 조사인데 무슨 조사야? 무슨 격 조사야? 이거 지금 뭐야? 주격이야? 아니지. 목적격이야? 복격이야? 서술격이야? 관용격이야? 격이야? 아무거나 뭐야 그러면? 부사격.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중에서 인용임을 나타내는 표지야. 그래서 이거는 인용 부사격 조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라고가. 자, 그래서 이 문장을요, 여러분, 이건 어때? 큰 따옴표를 가져와서 직접 끌고 들어왔지. 이거 이름은 직접 인용문이에요. 직접 가져왔던 뜻이야. 근데 이 큰 따옴표를 없앤다고 생각해봐. 야, 선생님이 수업 끝났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났다고 말하셨다로 바꿀 수 있죠. 이건 어때? 따옴표 없지. 간접적으로 인용하다. 간접 인용이라고 해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야. 이건 사실 한국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술어 말하셨다. 누가 말해? 선생님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둘이 연결. 그리고 또 뭐? 끝났다. 서술어. 끝난 거 뭐가 끝나? 수어, 주어.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 얘는 뭐야? 고는 똑같아. 뭐? 인용, 부사격, 조사. 똑같아, 저거랑. 자, 그래서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요, 표지가 특별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인용이냐, 간접 인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져. 직접 인용은요, 직접 가져와야 된다, 그치? 큰 따옴표에다가 뭘 붙여? 라고. 인용 부사격 조사인 라고를 붙여. 그럼 간접 인용은 어때? 따옴표 써 안 써? 따옴표 쓰면 직접이지, 그치? 간접 인용은 따옴표 없이 뒤에 뭘 붙여? 고만 붙여.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마치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 것 같아. 생생해. 생생함을 줍니다. 그럼 이건 어때? 화자가 바뀌죠. 내가 말하는 거잖아, 대신해서. 그렇죠? 화자가 바뀝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의 관계인 것 5가지를 여러분이 모두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술 의리예요. 왜 의리라고 썼지? 좋은 지적입니다. 서술절 의리예요. 의리예요. 왜 이렇게 썼지? 네, 이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쉬세요. 그래도 가야지.